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치킨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느냐? 6.25 전쟁이 끝나고요. 국가 차원에서 자담 치킨을 사랑하시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전 자담 유튜버 세 번째 도전자입니다. 저는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사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TV 출연이라든지 역사 기행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한국사 강사가 왜 치킨집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치킨을 좋아하지만 치킨의 역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한번 재밌고 심플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치킨의 역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담 치킨의 기본 후라이드 치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담 치킨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동물 복지로 만들어진 닭을 쓰고 있다라는 거. 맛있어요, 맛있어. 여러분들 자담 치킨의 치킨을 딱 한 입 베어 먹으면 여러분들 신선함, 건강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 복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개념이냐? 동물의 권리? 사실 동물의 권리보단 좀 더 유연한 게 동물 복지인데요. 우리 인간은 동물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소비하는 치킨의 마리수가 6억 마리래요. 그러면 한 달에 꼭 한 마리 정도는 꼭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살아있을 때만큼은 심한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지 말자라는 게 동물 복지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자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자담 치킨의 치킨을 먹게 되면 건강함, 신선함이 절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어린 자제분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담 치킨을 시켜서 먹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또 먹여야지 또 건강에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치킨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느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닭을 숭배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라의 박혁거세, 그의 부인이었던 알령이요. 태어날 때 닭의 부리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씻었더니 그 부리가 톡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시성의 시조였던 기말지, 기말지가 발견된 곳이 바로 숲속이었죠. 근데 그 발견했던 이유가 뭐냐면 닭이 꾹꾹꾹꾹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봤더니 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뛰어난 아이가 되겠구나. 그가 바로 기말지죠. 그래서 그 숲을 계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신라 사람들이 닭을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닭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닭보다는 꿩을 좀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접어들면서 양계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선 시대 오면서 닭으로 만드는 요리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계탕 형태, 그때는 여전히 좀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의 생일상, 생신상에 이 삼계탕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치킨은 언제 등장을 하냐? 6.25 전쟁이 끝나고요. 국가 차원에서 양계 사업을 지원을 막 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식용유가 좀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닭을 기름에 퐁당 빠뜨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옛날 통닭 아시죠?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바로 이런 형태의 치킨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치킨의 우리나라의 탄생을 놓고 흔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이 미국 부대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미국인들이 만든 이 프라이드 치킨을 맛보고 나와서 만들었다, 모방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킨과 이 기름을 어떻게 한번 엮어볼 수 없을까 고민 끝에 스스로 나왔다라는 자생설. 그래서 거기에 선두주자가 1977년에 만들어졌던 림스 치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페리카나 치킨? 그런데 국내 치킨 업계에 큰 위기가 휘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에 KFC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위기에 맞서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양념치킨.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린 치킨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0년 후반에 우리나라는 IMF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죠. 그때 치킨 프랜차이즈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던 한일 월드컵이 열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한 손에 들고 대한민국 응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맥주와 함께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친숙한,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문화로 알려져 있는 치맥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치킨 프랜차이즈 속에서 자담치킨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치킨 1세대는 자담치킨입니다. 그리고 맛도 1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시킨 두 번째 메뉴 불패치킨이 등장을 했습니다. 불패치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복지 후라이드에 블랙페퍼를 함유한 스모크 소스. 여기서 제가 이미 훅 가버렸습니다. 왜? 후추입니다. 후추. 과거에는 이 후추가 금응보다 더 비싼 향신료였다라는 거. 일단 보겠습니다. 오! 검은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블랙페퍼! 후추인데요. 후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후추는 남인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다습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 우리나라 한반도 일대에서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식물이죠. 그러한 희소성, 그리고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금보다 더 비쌌던 게 바로 후추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여성의 결혼 지참금으로 후추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 후추가 불로장생의 약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 때 이인로가 쓴 판집이라는 책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국의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가 발견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배에서 후추가 발견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징비록과 선조수정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사신을 한 명 보냅니다. 그 연회를 여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흥이 오르자 후추를 꺼내서 온 동네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 이야 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후추를 줍기 바쁩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 사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죠. 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기강이 문란하고 망가졌다.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후추가 귀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또 권룡포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인가?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성종이요, 후추의 이 씨앗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본과 딜을 합니다. 일본이 원했던 게 대장경을 달라고 합니다. 거절을 하고요. 또 중국을 통해서도 이 후추 씨앗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후추 씨앗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또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리고 또 후추가 약으로도 활용이 돼요. 영조는 여름철에 차가운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나자 후추차를 끓여 먹고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버섯을 무칠 때 후추를 뿌리면 정말 아름다운 향이 난다라는 걸 시로 남기기도 했었고요. 정조는 백성들이 기근 흉년에 빠지자 후추 100근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후추를 일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죽이나 아니면 물에 탔겠죠. 일종의 그 당시 때는 보약 개념으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치킨을 또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냄새 나요? 스모크 바비큐 향이 납니다. 바비큐라고 하면은 어디 음식으로 알고 계시나요? 정통 오리지널 미국 음식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고기를 구울 때 쓰는 밑받침? 그거를 바비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미국 영어로 바뀌면서 바비큐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맥주랑 먹으면 딱인데 안타깝게 지금 콜라랑 먹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치맥 메뉴로 자담치킨에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불패치킨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담치킨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2점! 10점 만점에 12점!
동물복지 닭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만점에 2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 너무 맛있고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질이 신선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맛을 떠나서 일단 육질이 맛있는데 소스를 뭘 발라도 뭘 해도 맛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담치킨은 역사다.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 닭으로 만든 치킨이에요. 그리고 향후 시간이 흘러서 치킨의 역사를 언급할 때 자담치킨은 꼭 언급이 될 겁니다. 전 확신해요. 그래서 치킨의 역사가 될 것이 바로 자담치킨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사 강의, 그리고 강연, 또 책으로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재밌고 더 맛있게 여러분들의 역사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담 유튜버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